안녕하세요. 도키와 미국 주식시장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해볼 종목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신청해주신 종목으로 CrowdStrike CRWD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종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 6개월 동안 70% 올랐고요. 1개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9.47이며 5일 기준으로 3.97해서 이렇게 쭉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빨리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일 경우에는 재부 분석으로라도 화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rowdStrike는 11개의 이렇게 다른 소프트웨어 모듈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5개가 CrowdStrike의 코어 모듈이기 때문에 이 5개를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개는 Falcon Prevent, Falcon Insight, Falcon Discover, Falcon Overwatch, 그리고 Falcon X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Falcon Prevent는 Next Generation Antivirus라고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Falcon Prevent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알려져 있는 그리고 알려져 있지 않은 악성웨어를 파악합니다. 심지어 컴퓨터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작동을 하고 있죠. Falcon Prevent는 IOA라고 해서 침투자들의 행동 형태를 기반으로 랜섬웨어라던가 악성웨어 프리 어택과 같은 더 정교해진 침투 또한 파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Falcon Insight입니다. 이것은 EDR, 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라고 해서 Falcon Prevent와 협동돼서 사용됩니다. 어쩔 수 없이 몇몇의 침투는 안티바이러스의 방어 라인을 비집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EDR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Falcon Insight는 계속해서 컴퓨터 시스템의 출입구를 파악하고요. 리얼타임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침투해놓은 세력들을 계속 파악하죠. 이러한 데이터는 CrowdStrike 플랫폼에서 제어되고 있으며 이 플랫폼은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시스템 위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큐리티 팀으로 하여금 빨리 조사를 하고요. 경고를 알려줄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 Falcon Discovery 되겠습니다. 이것은 IT 청결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리얼타임으로 어플과 계좌를 모니터링합니다. 이로 인해서 IT 부서 그리고 시큐리티 팀으로 하여금 누가 네트워크에 있는지 계속 감시를 할 수 있게 해주며 어떤 디바이스가 사용되고 있고 어떤 어플이 돌아가는지 또한 알 수 있죠. 허가받지 않은 시스템 및 어플이 사용될 경우에는 경고를 울리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Falcon Overwatch입니다. 이것은 위협을 사냥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전문가가 계속해서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위협을 조사하고 사냥하며 고객들에게 정교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알려줍니다. 이렇게 전문가를 섭외함으로써 Falcon Watch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위협 또는 정교한 공격에도 대응을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Falcon X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Threat Intelligence 소프트웨어입니다. 침투가 있을 경우에 최대한 빨리 반응을 해서 자동적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끔 합니다. 아까 두 번째 소프트웨어인 EDR이 출입구 쪽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를 할 때 Falcon X는 침투자에 대해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응을 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팔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부로부터 공격을 막는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왼쪽에 보이는 창이 Falcon UI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보기도 쉽고 사용하기 쉬운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이 Falcon 앱은 자동적으로 외부 공격이 있으면 감지를 하고요, 방지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한 사례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프로세스 트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공격이 진행되었고 어떻게 방지를 했는지에 대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여기 보시면은 backdoor exe라는 부분이 있는데 malware가 침투를 했고요. Falcon이 성공적으로 블록을 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Falcon의 machine learning이 이 malware가 나쁜 파일임을 감지를 했고요. 성공적으로 블록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the process was blocked라고 돼 있죠. 그리고 machine learning algorithms high confidence threshold for malware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 맨 처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원이 아웃룩을 통해서 메일을 열어봄으로써 이 상황이 시작되었네요. 아웃룩에서 특정한 이메일 내부 링크를 클릭했고
이로 인해 인터넷 익스플로러로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특정한 링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컴퓨터 드라이브로 하여금 노트패드라는 파일을 강제적으로 다운받게 하죠.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피싱 어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격은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고요. 가장 쉬운 단계의 공격은 여기 malware를 떨어뜨리는 것이었는데 여기도 처음에 블록을 당했죠. 그러면은 침입자는 블록이 되지 않는 공격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침입자는 윈도우 커맨드인 cmd 도스창을 띄우고요. whoami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침입자가 관리자 계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합니다. 당연히 침입자는 관리자 계정이 없으므로 이 PowerShell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관리자 권한을 얻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것에 대한 내역이 있죠. 그리고 이제 관리자 권한을 얻은 침입자는 다시 cmd로 돌아가서 whoami를 통해서 패스워드를 얻죠. 이렇게 관리자 권한을 얻은 침입자는 아무 방해 없이 침입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보안업체는 관리자 권한을 얻은 침입자는 선별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침입자는 한술 더 떠서 netexe로 들어가서 두 번째 관리자 계정을 만듭니다. 만일 누군가가 관리자 계정이 침입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두 번째 관리자 계정이 있으므로 침입자는 계속 시스템 내부에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침입자는 핑을 쏘아서 서버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system low check라는 도메인은 CrowdStrike의 인텔리전스 부분에 의해서 악성 코드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악성 도메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서치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system low check를 검색을 하면요, 이와 같이 러시아에서 본거지를 두고 활동을 하는 fancy bear라는 침입자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침입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것은 CrowdStrike 뿐이며 이 침입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침입을 해온 기록 또한 알 수 있죠. 이 기록을 통해 미래에 어떤 방법으로 또 침입을 해올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좀 잘려서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전히 침입자가 계속 이 시스템 안에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Currently running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침입자를 퇴치하기 위해 Falcon Strike는 네트워크 컨테이너를 누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침입자가 계속 핑을 보냄으로써 그것에 따라 컴퓨터가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alcon Strike가 여기서 Active Attack이라고 누르면 말이죠. 여기 이 부분에서 바로 침입자가 퇴치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Session 1 Closed라 되어 있고요. Revis는 Died라 적혀 있죠. 이렇게 침입자가 바로 퇴치되는 것 또한 볼 수 있네요. 지금까지 CrowdStrike의 사업 방식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입자를 없애는지 또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CrowdStrike가 얼마나 수익을 벌어들이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을 보시면요, CrowdStrike는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198.97 밀리언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0년 1분기는 178.08 밀리언 달러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해온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gross profit을 보겠습니다. gross profit은 매출액 빼기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빼면 말이죠. 이렇게 gross profit이 나오는데 이 gross profit 또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4.58 밀리언 달러를 2분기에 기록을 했고요. 2020년 1분기 때는 131.18 밀리언 달러로 gross profit 또한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gross profit을 봤을 때 CrowdStrike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률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을 보겠습니다. 먼저 gross margin을 보시면은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72.70%로 이것은 gross profit을 퍼센테이지화 했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실제로 이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률은 72.70%로 굉장히 성장률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반면 2분기 기준으로의 profit margin은 마이너스 15%입니다. 이 profit margin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먼저 만들어낸 매출액에서 그 매출액에 들어간 비용을 빼고요. other expense랑 operating expense 그리고 interest랑 tax까지 전부 다 뺐을 때 회사 입장에서 얼마가 남느냐를 보여주는 구간입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15%를 기록하여서 지금 현재 CrowdStrike는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이렇게 profit margin의 마이너스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페이스로만 간다면은 CrowdStrike는 곧 흑자로 전환을 할 수 있겠네요. 다만 투자자로서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까지 기업이 체력을 갖추고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시트입니다.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를 1.06 빌리언 달러로 약 1조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애셋 디스트리뷰션에서 75.08%가 캐시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리시버블을 보시면은 149.23밀리언 달러로 이것은 12개월 이내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되겠습니다.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Net을 보시면은 193.76밀리언 달러로 이것은 공장이나 아니면은 장비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이렇게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전체적인 자산에서 1.06 빌리언 달러가 가용 가능한 현금이란 것을 파악을 했고요. 이번에는 liability distributio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on-current debt를 보시면은 36.13 밀리언 달러로 이것은 전체적인 liability에서 4.85%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네요. non-current debt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부채로 5년에서 10년, 15년, 20년까지 길게 은행에다가 나눠서 내야 되는 부채를 말합니다. current debt 같은 경우는 8.63 밀리언 달러로 이것은 1년 내에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는 부채를 뜻하고요. payable은 10.12 밀리언 달러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1년 내에 거래처에게 내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liability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deferred revenue인데요. 689.84 밀리언 달러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deferred revenue라는 부분을 자동차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자면요. 맨 처음에 고객이 이제 계약금을 내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동차를 실제로 수령을 할 때 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 나머지 부분을 아직까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deferred revenue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객이 자동차를 수령할 때 전부 다 돈을 상환을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비로소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deferred revenue를 이제는 revenue로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부채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이 deferred revenue는 사라지고 다시 매출액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시트를 평가해 보자면은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갖고 있는 돈이 1.06조고요. 부채는 약 44밀리언 달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밸런스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지금 현재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비록 약간의 적자를 보고 있지만 적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은 지금 돈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시큐리티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금액을 만들어 놓은 통계 자료입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요, 우선 하늘 색깔은 외부 업체에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이 남 색깔은 내부 업체에 들어가는 예산을 뜻합니다. 보시다시피 사이버 보안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예산은 날로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131조의 예산이 측정되었다면 2026년도에는 270조의 예산이 측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동안 약 86%의 증가로 125조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외부 업체를 뜻하는 하늘색 부분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것 또한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클라우드의 보안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어디쯤에 위치를 하고 있을까요? 보신 바와 같이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여기 있고요. 그 밑에 수많은 경쟁사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시스코도 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보이네요. 이 중에서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여기 리더급에 해당되며 completeness of the vision 쪽을 봤을 때 1위이고요. ability to execute 부분에서 봤을 때는 2위를 자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 completeness of the vision은 고객이 원하는 것, 그리고 니즈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시장을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에 대한 척도이며 여기 ability to execute는 재무적인 상황, 시장에 대한 반응성 및 제품 개발의 척도를 뜻합니다. 이런 점을 기반해서 봤을 때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주력하고 있는 시장은 끊임없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8.1조의 Corporate and Security 시장에서부터 Threat Intelligence Service 그리고 Managed Security Service까지 현재 총 26.9조의 시장을 갖고 있는데 2022년에는 2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9%와 함께 31.9조의 시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입장에서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봤다면 시장 내부에서 얼마나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각광을 받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증가율입니다.
2017년을 보시면은 1242개의 고객사를 갖고 있었다면은 지금 7230개의 고객을 확보했고요. 이것을 연 평균 성장률로 봤을 때 자그마치 102%의 성장률에 달합니다. 그만큼 많은 새로운 고객사들이 유입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도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더 많은 매출액과 그리고 순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AAR이라고 해서 Annual Recurring Revenue인데 같은 고객이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지에 대한 상승률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피스컬 이어로 했을 때 2020년 2분기에는 424밀리언 달러였다고 한다면은 피스컬 이어 2021년 2분기에 87%의 year over year에 대한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며 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나마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Price to Sales Ratio의 Valuation입니다. 아직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흑자를 내고 있지 않은 기업인데 10월 22일 기준으로 43 멀티플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S&P 500의 평균 PS 레이쇼가 2.5 멀티플인 것을 감안한다면 비싼 밸류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마켓의 리더이며 많은 고객들을 보유해 나가고 있고 이에 따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해 준다면 이 밸류에이션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만약에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Security as a Service 분야에서 다른 경쟁사들에게 추월당하여 리더 자리를 잃는다면 또한 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비용을 줄인다면 혹여나 지금까지는 없지만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관리하고 있는 이름 있는 기업의 보안이 뚫린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것은 매출에게도 큰 타격이 오겠으며 결과적으로 정당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은 계속 트래킹을 해야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크라우드스트라이크에 대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 매출액과 그로스 프로핏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요. 순이익의 경우는 적자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밸런스시트를 보았을 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에 비해 훨씬 현금을 많이 들고 있어서 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체력 또한 충분히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미래의 전망 또한 굉장히 좋았는데요. 클라우드의 산업이 점점 커지면서 그것에 따른 보안 또한 꼭 필요한 요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 보안에서 리더로 자리 잡은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앞으로도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면 물론 Annual Recurring Revenue 또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를 보시면 말이죠. 60일선 아래로 내려와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외적으로 큰 이슈만 없다면 다시 60일선을 치고 올라와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봐요. See you later.